안녕하세요. 민용니트의 민용민용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에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소개부터 해볼게요. 저는 유튜브와 인스타와 블로그에서 민용니트라는 니팅 브랜드로 활동하고 있는 뜨개 작가 민용민용입니다.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고리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팟캐스트 영상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기다려주셨죠?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제가 뜬 것들, 그리고 뜨고 있는 것들, 지름한 것들, 그리고 뜨개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아주 편하게 하는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편안하게 뜨개거리, 마실거리 가지고서 편안한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소식부터 전하고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핸드메이드 페어에 나간다고 공개를 했었죠. 소식을 전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초대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권을 구독자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초대권 증정 이벤트를 이번에 준비를 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에서 어떻게 공평하게 초대권을 나눠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이제 그동안 열심히 떴던 저의 F4부터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나단 2개가 있어요. 2개나 있습니다. 그동안 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뜨고 있었던 올리브용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코도 잡지 않았던 포링용 이렇게 2개를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떴던 올리브용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의 첫 번째 완성작은 올리브용입니다. 제가 디자인한 올리브용이라는 베스트 디자인이고요. 요렇게 나뭇잎 무늬와 요 캔디 무늬 구성되어 있는 전체 무늬, 앞뒤판 전체 무늬로 구성되어져 있는 탑다운 베스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페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샘플들을 새로 뜨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작업을 한 게 올리브용 요 디자인이었고요. 요거는 제가 다루마의 갯모라는 실로 작업을 했습니다. 요렇게 생긴 실이고요. 굉장히 폭신하면서 울 100% 실이지만 꼬임이 거의 없고 요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가는 심지가 그 양모를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실이 구성되어져 있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울 100%지만 그런 울백실의 까끄러움이 거의 없는 실입니다. 그리고 떴을 때 편물이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되고요. 굉장히 가볍게 완성이 되었어요. 요게 지금 200g이 안 돼요. 188g 정도로 완성을 했고요. 제가 6볼을 썼더라고요. 이게 한 볼에 30g인데 제가 6볼, 딱 6볼을 썼어요. 딱 맞춰서 거의 썼거든요. 지금 거의 아껴 쓰느라고 모든 디자인 샘플들을 이렇게 볼실 끝나면서 마무리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볼을 썼고 제가 뜬 사이즈는 1사이즈를 떴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게이지 작업을 먼저 하고서 시작을 한 건데 요거는 원작 게이지보다 같은 바늘을 썼는데 조금 더 느슨하게 나와서 완성 치수도 좀 더 커졌습니다. 1사이즈의 원작 사이즈는 95cm예요, 가슴둘레가. 근데 요거는 지금 가슴둘레가 100 정도로 나왔고요. 올리브용 같은 경우에는 이 무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즈 조절이 아주 미세하게씩 조정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도안의 사이즈는 6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6개 사이즈로 되어 있고 사이즈 간의 간격이 한 10cm 정도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1사이즈가 95 정도라면 2사이즈는 105 정도의 사이즈고요. 그럼 저는 지금 100 정도의 사이즈를 만들었으니까 1사이즈와 2사이즈 사이에 그 중간 정도의 사이즈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이지 조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사이즈를 떴지만 1사이즈와 2사이즈의 중간인 100 정도의 완성 치수가 나왔고 사용한 실은 한 6볼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무늬가 잘 나오고 색이 생각했던 거랑 같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지금 화면에서는 좀 놀이끼리하게 나오고 있기는 해요. 제가 보정을 이제 편집을 하면서 최대한 해보겠지만 잘 안되면 사진으로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뒷판에서부터 뜨기 시작을 해서 뒷판 먼저 이렇게 암홀 합치기 전까지 떠놓고 뒷판에 어깨콜을 주어서 이 어깨콜을 떠서 또 내려와가지고 이쪽에서도 또 떠서 내려와서 앞목을 합쳐주고 또 쭉 내려가서 이 암홀까지 와서 아까 뒷판 뜨던 거랑 합쳐가지고 원통으로 쭉 내려오는 탑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넥밴드, 암홀 밴드 해서 마무리해주는 베스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은 요 나뭇잎 무늬 그리고 요 캔디 무늬들이랑 이렇게 이음성 있게 끊김없이 쭉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고요. 이 암홀 밴드로 갔을 때 앞뒤판에 따로 떠서 내려오던 무늬가 이 암홀 밴드에서 만나서 앞뒤판의 무늬가 또 연결이 돼서 내려오게 되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연결성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딱 앞뒤판의 무늬가 딱 연결돼서 똥자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무단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꼬아뜨기 고무단이에요. 그래서 꼬아뜨기 고무단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 고무단의 무늬 자체가 너무 늘어지지 않고 코 모양이 예쁘게 잘 나오죠. 요 전부 다 저는 돗바늘 마무리로 꼬아뜨기 고무단에 돗바늘 마무리로 해줘서 끝부분에서도 코가 꼬여지면서 깔끔하게 유지가 되는 모양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볍고 일단 제가 생각한 그런 코디 저는 약간 코디를 생각하면서 옷의 색을 좀 고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약간 하얀색 느낌의 블라우스나 셔츠, 티셔츠에다가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초록색의 초록초록한 베스트라고 딱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완성 결과물도 딱 그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너무 만족스럽고 게다가 188g이라는 아주 가벼운 무게로 완성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예쁘죠? 좋아.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원작이랑 조금 한번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원작은 요거거든요. 요거는 낙양모사의 럭스라는 실로 작업을 했고요. 요 럭스는 약간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탱글한 맛이 있고 쫙쫙 잘 늘어나요. 이렇게 엄청 잘 늘어나죠.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니트니까 늘어나기는 늘어나지만 뭔가 얘가 조금 더 탄력 있는 고무줄을 잡아당겼을 때 느낌으로 완전 쫙쫙 잘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늘어날 때도 잘 늘어나지만 다시 내려놨을 때 이렇게 회복력이 있어서 조금 더 쪼라든 느낌으로 그렇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요 고무단 부분도 꼬아뜨기 고무단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두께감이 좀 더 다르죠. 지금 보시면 고무단도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조금 더 실이 통통한 느낌이어가지고 요 고무단 마무리한 돗바늘 마무리한 부분 자체도 조금 볼륨감 있게 통통하게 나오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인 취향일 거예요. 근데 갯모는 조금 더 납작한 느낌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는 이런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에 따른 그런 차이겠죠. 똑같은 얘도 1사이즈고 얘도 1사이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더 게이지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사이즈가 더 크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무늬도 보시면 무늬의 크기도 얘가 조금 더 작고 얘가 조금 더 크죠. 게이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신축성의 차이 있다는 거, 그리고 두께감, 이렇게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았어요. 한 일주일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작이랑 좀 다르게 떴던 부분은 다른 데는 다 동일하게 떴어요. 게이지만 일단 첫 번째는 달랐죠. 그리고 다르게 뜬 부분은 이 바디 길이입니다. 바디 길이가 원작에서는 짧게 좀 크롭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뜨고 나면 아마 저희 엄마가 입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장을 저희 엄마는 조금 더 기장이 긴 거 크롭한 것보단 키가 작으신 편이기는 한데 그래서 크롭 기장을 입어도 맞기는 하세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주의라서 기장을 조금 더 늘려드렸고요. 원작에서는 20cm 정도 이 몸통을 뜨라고 해요. 고무단 전까지. 근데 얘는 24cm 정도로 조금 4cm 더 길게 떠줬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게이지를 느슨하게 잡아가지고 1과 2
사이즈의 중간 정도로 나왔다. 100으로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색깔은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요 부드러운 느낌도 진짜 좋아요. 그리고 가볍게 되었고 얇은 느낌이라 진짜 부담 없이 이 코트 같은 거 입을 때는 너무 두꺼운 거 못 입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코트 같은 거 입을 때 안에다가 딱 입어주면 아주 따뜻하고 좋을 것 같은 그런 레이어드용 아이템이 되어서 정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얇아가지고 이 원작보다 좀 얇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반팔티 같은 거에다가 레이어드를 해도 아주 간절기에 요긴하게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일단 부드럽다는 거.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제 페어 때 제가 전시를 해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얘기 계속할 것 같은데요. 페어에 전시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경 오세요. 이번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제우스 F30입니다. F30으로 찾아오시면 실물로 직접 보시고 만져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용니트.com 홈페이지에서 클래스, 온라인 클래스도 상시 수강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안만 구매하시고 아니면 실도 같이 구매해 주셔도 좋고요. 원작실로 뜨고 싶으신 분들은 아니면 내가 집에 있는 걸로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집에 있는 실로 수강 가능하니까요. 도안만 구입하시고 그리고 클래스 수강권만 구입을 하시면 온라인 클래스로 언제든 원하시는 때에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페어 때 예쁘게 제가 잘 전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또 사설인데 어떻게 전시를 해야 예쁠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요즘 좀 고민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부디 제 부스가 이쁘게 꾸며줘야 될 텐데요. 네, 저의 두 번째 F5입니다. 두 번째 F5는 포린용 가디건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죠? 너무너무 오랜만이죠. 갑자기 이제 띡 하고 나왔는데요. 사실 지난번 제가 위브로 보여드렸던 봄비뇽 가디건 기억나세요? 노란색 울 모헤어로 뜨던 봄비뇽 가디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소매분리까지 하고 바디도 한참 뜨다가 크게 나올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나요? 게이지가 크다고? 그래서 아마 제 사이즈 정도로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 사이즈보다도 더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쉽게도 정말 바디까지 갔는데 그냥 푸르시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9볼 썼거든요. 9볼이 그냥 다 볼 상태로 다시 돌아갔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울 모헤어로 뜨던 거는 이제 아마 다른 거를 뜨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요 갯모의 게이지가 포린용의 게이지와 같았기 때문에 포린용 작업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따다단. 또 원작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 바꾸기는 했어요. 왜냐면 이제 샘플실을 제가 딱 그 볼수 단위로 맞추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그 볼들을 쓰면서 변형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얘는 딱 10볼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뜬 사이즈는 S 사이즈고요. 제일 작은 사이즈, 마이 사이즈 중에서 제일 작은 S 사이즈를 썼고 치수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바꾼 부분은 요 바디 기장을 이번에는 좀 짧게 줬고요. 포린용의 원작의 바디 기장이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좀 짧게 잡았고 소매는 거의 변경을 안 하게 됐거든요. 한 1cm 정도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짧게 잡았고 저희 이것도 입게 된다면 저희 엄마가 입게 되실 거라서 조금 그거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단추를 달아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 단추를 못 골랐어요. 골라주시겠어요? 단추를 못 골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다른 거는 요 버튼밴드와 넥밴드 요 길이를 살짝 짧게 잡았어요. 그 실을 제가 딱 맞춰서 쓰고 싶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맞추느라고 요 마지막 버튼밴드랑 넥밴드 부분의 길이를 살짝 작게 했고 그래서 딱 맞춰가지고 아주 그냥 이 넥밴드를 제일 마지막에 코막음을 했는데 그 코막음 할 때 그 완전 그 짜투리 실들 있죠. 여기 이제 소매 마무리하고 남아있던 짜투리 실 그거 자르고 이어붙이고 몸통 마무리하고 있던 짜투리 실 잘라서 여기 이어붙이고 이래가지고 진짜 탈탈탈 10볼을 써가지고 마무리를 했고 무게도 딱 300g이 나왔습니다. 진짜 딱 10볼 써가지고요. 300g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작보다는 가벼운 그런 완성품이 되었고요. 원작은
원작은 이제 보타니울 파인이라는 실을 사용을 하는데요. 슈퍼워시 메리노, 오, 색깔 너무 다르다. 색깔이 진짜 쨍한 청록색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어둡게 나올까요? 네, 모르겠어요. 보정을 해볼게요. 보타니울 파인이라는 실을 사용을 하고 꼬임이 있는, 연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슈퍼워시 메리노 실이에요. 그래서 무늬를 떴을 때 오동통하게 나오면서 그리고 살짝 무게감도 있거든요. 떴을 때. 그런 실이고 요 실꼬리가 저희 엄마가 되게 잘 입으셔가지고 엄청 잘 입으셔서 이게 튀어나왔어요. 제가 너무 실을 짧게 정리했었나 봐요. 요거 다시 넣어놔야 되는데 지금 코바늘이 안 보이네요. 다시 나중에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그리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포린용 가디건이죠. 그래서 원작은 이렇게 되게 꽈배기의 볼륨감이 확확 잘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고 제가 이런 진주 단추를 달아서 마무리했었고요. 예쁘죠? 근데 여기랑 비교를 해보시면 요 넥밴드 길이감 차이가 살짝 나죠? 제가 2단을 적게 떴어요. 다. 여기도. 이 버튼 밴드도 2단을 짧게 떠서 여기가 조금 더 짧죠? 요 간격이.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버튼 밴드를 막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시면요. 주의하실 점은 이 버튼 밴드에 따라서 이 가슴둘레도 얘를 줄이면 가슴둘레도 좀 작아지고 얘를 늘리면 가슴둘레도 또 늘어납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2단 정도 줄여가지고 한 1cm 안 되게끔 살짝 원작보다는 작아진 거죠.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요거 살짝 줄였고 근데 그 정도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실을 딱 맞춰서 더 뜯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거랑 좀 비교해보시면 좀 차이를 느끼실까요? 얘가 아까 그 올리브영에서도 그랬지만 편물이 좀 납작한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연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떴을 때 그 실의 느낌이 통통하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살짝 납작한 느낌으로 편물이 나오게 돼요. 근데 대신에 가볍고 부드럽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지금 떠졌고 이 처음에 세탁을 했을 때 다 뜨고 세탁을 했을 때 이 꽈배기들의 품이 다 죽은 듯한 느낌으로 납작해진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돌먼슬 입을 때 갑자기 펠팅이 살짝 그렇게 돼가지고 꽈배기들이 되게 볼륨감 있던 꽈배기들이 다 숨이 죽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악몽이 떠오르면서 이건 아니겠지. 왜냐면 세탁기는 안 넣었어요. 이번에는 그냥 손빨래만 했거든요. 그래서 펠팅은 아닌데 이 갯모실 자체가 좀 납작하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빨아서 이렇게 늘려놨더니 더 납작해 보이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블로킹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도 팁이겠지만 좀 납작하다, 뭔가 꽈배기의 볼륨이 다 죽은 것 같다 할 때는 이 꽈배기 이렇게 모양을 찝어가면서 좀 볼륨감을 살려서 블로킹을 해주세요. 말려주세요. 세탁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조물조물. 이거 손 많이 가죠. 근데 그만큼 더 예뻐지는 거예요. 손이 간 만큼 더 예뻐진다는 그냥 뭐 정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로킹 할 때도 귀찮지만 다 찝어줬고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더 꽈배기들이 볼륨이 살아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너무 예쁘죠? 하얗고 뽀해가지고 진짜 너무 깔끔한 느낌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갯모가 진짜 너무 좋은 게 다루마의 모든 실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써본 울 모헤어랑 다루마 이 갯모는 그랬어요. 꼬리실이 바깥으로 빠져 있어서 그것만 잡아당기면 이 안에 똥꼬빼기를 따로 안 해도 이 안쪽에 있는 실에 꼬리가 빠져 있어서 그것만 잡아서 빼서 쓰면 그냥 안쪽에서부터 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디테일이 너무 저는 감동이더라고요. 어머 이걸 빼놨어? 이러면서 고마워라 막 이러면서 그냥 그것만 잡아서 빼서 쓰면 되니까 진짜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거가 일단 너무 좋았고 그리고 갯모는
울백실이고 꼬임이 없는 실이라서 그냥 손에 물도 적시지 않고 두 개 실이 끊어졌을 때 그냥 비비면 둘이 찰싹 붙어서 실이 잘 연결이 됩니다. 너무 두꺼워지는 거 싫다 하면은 조금 잘라서 반반 잘라가지고 그렇게 연결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쓰다 보니까 마지막에 실 정리할 게 거의 없었던 거예요. 진짜 코 주워서 떴던 것들, 이런 버튼밴드에 있는 거 아니면 뭐 소매코 주워서 떴던 부분, 그런 부분 실 정리 돗바른 하는 거 말고는 실을 여러 번 연결을 하더라도 10볼을 썼으니까 10번의 연결 매듭이 생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 연결을 해가지고 실 정리할 게 별로 없었다. 매듭도 없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잘 떴습니다. 원작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원작이 S가 한 400에서 45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원작의 무게가. 근데 얘는 한 300g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 원작에서의 바디 몸통의 길이가 고무단 전까지가 한 30이에요. 근데 얘는 26이었나? 제가 4cm 짧게 26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4cm 짧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을 너무 이렇게 낭비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소매를 먼저 떴어요. 소매를 먼저 양쪽을 다 떠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를 뜨면서 이제 남는 양을 가늠을 하면서 바디 길이를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소매도 살짝 짧고 그리고 바디 몸통 길이도 한 4cm 정도 줄였고 버튼밴드의 길이도 2단 줄여서 완성을 했다. 그래서 완성 치수는 1사이즈랑 거의 비슷하지만 1사이즈가 94.5 정도고 얘는 94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성을 했고 이제 그럼 버튼 한번 골라볼까요? 제가 지금 고민 중인 거는 이렇게 4가지인데요. 지금 이 버튼 밴드가 원작보다는 좀 짧잖아요? 그리고 원작의 실은 얘보다 조금 도톰해서 버튼밴드 힘이 그래도 조금 더 얘보단 있는 편이에요. 근데 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갯모는 그래도 조금 조직이 얇은 느낌이고 가볍다고 해서 너무 무거운 단추를 달면 얘가 이렇게 처지거나 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배제를 했고 최대한 가벼운 단추들 중에서 지금 골라봤어요. 그래서 얘가 18mm, 얘가 15mm 얘네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8mm도 살짝 큰 느낌이기는 한데 이 버튼밴드에 비해서 살짝 큰 느낌이기는 하죠. 제가 버튼밴드를 줄였으니까. 근데 그래도 가벼운 단추라서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 중이고요. 15mm 정도가 딱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쵸? 크기가 이 버튼밴드의 크기에 비례해서 이 정도가 딱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지금 2가지 색 중에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쁜 단추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얘도 살짝 얘네들에 비해서는 살짝 무게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류의 단추 중에서는 정말 가벼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달아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라주실래요? 얘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들이 골라주실 때까지 제가 단추를 달지 않아 볼게요. 골라주시면 그걸로 예쁜 거 달고 이렇게 해주니까 또 여기 빛을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 되게 예쁘네요. 근데 어쨌든 얘가 이 중에선 제일 무거운 단추라서 제일 고민이 되긴 해요. 그냥 엄청 가볍고 그냥 잘 버틸 것 같아 하면 그냥 바로 달 텐데 어쨌든 여 중에서는 얘가 제일 무거우니까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가벼운 편이긴 한데 참.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골라주시면 제가 그걸로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볼게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또 언제 제가 이제 폐허 전까지 또 이거 영상 촬영을 못할 것 같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스케줄이 타이트해가지고 똥줄이 타고 있는 상태라 제가 이것도 찍을까 말까 되게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안 찍으면 진짜 더 이상 미루면 폐허 때까지도 절대 못 찍는다 생각해서 지금 오늘 카메라를 켰고 편집을 또 빨리빨리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링용 같은 경우에는 원작실을 썼을 때 좀 무겁게 나오고 좀 처짐이 있다 이런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갯모으로 뜨고 나니까 갯모으도
포린용으로 뜨기 참 좋은 실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갯모으도 가벼운 거 원하시는 분들께 갯모으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포린용 같은 경우도 제가 클래스 101으로 온라인 클래스를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혼자서 뜨기 어렵다, 차트 보기 어렵다, 꽈배기문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클래스 101에서 언제든지 또 수강을 하실 수 있고, 요즘에 클래스 101은 그냥 무한 수강권? 그런 거 구입하면은 모든 강의를 다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 강의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수강권 있으신 분들은 제 강의도 이제 틀어보시면 도안만 따로 구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도안만 따로 구입해서 클래스 따라가면서 같이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포린용 갯모 버전도 이번 페어에서 전시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F30 잊지 않으셨죠? F30 부스로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완성을 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낙양모사 쪽에서 낙양 플레이스 오픈 관련해가지고 이벤트성으로 제안을 해주셨던 거라 제가 지금 촬영을 보내고 이제 낙양모사에 전시될 예정이에요. 그 낙양 플레이스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낸 상태예요. 없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죠. 뭐라도 찍어놨어야 되는데 어떡해 빨리 오늘까지 보내야 돼 하고서 정신없이 싸서 보내느라고 뭐 영상을 안 찍어놨어요. 사진도 찍어놓긴 했지만 별로 예쁘진 않아요. 그걸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귀여운 파우치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반짝인형 파우치라고 제가 붙였고요. 그거는 이렇게 복조리 식의 파우치로 양쪽 끈을 잡아 당기면 되는 그런 파우치고요. 그래서 안에다가 뭐 솜을 집어넣어서 트리에 장식한 오너먼트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이들 좋아하는 군것질거리 넣어서 쓰셔도 되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줄자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팀 케이스, 마커통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작은 볼실 같은 거, 요거보다 좀 더 작아야 될 것 같아요. 요거보다 조금 작은 볼실도 들어가서 그 실 파우치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아이들 이제 설날 때 한복 입고 복주머니 차잖아요. 그 복주머니 대신으로 채워줘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해서 귀여운 한 요만해요, 요만해. 요만해서 한 10cm, 가로 10cm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는 파우치로 귀엽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아마 다음 주, 오늘이 12월 2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오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12월 9일 판매 예정이니까 그때 민용니트 홈페이지, 그리고 또 낙양 스토어에서도 판매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와 주세요. 진짜 귀엽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전시가 한 1월 초까지 전시를 한대요. 그래서 그때까진 이 민용니트 팟캐스트에서 소개를 못할 거 슬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일단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반납을 받게 되면, 돌려받게 되면 팟캐스트에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귀엽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포인트가 약간 양말뜨기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해요. 양말뜨기를 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해서 원통뜨기로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배색뜨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색뜨기 들어가는데, 이 배색이 제가 배색 텀이 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근데 깔끔하게 모양을 좀 넣고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울면서 배색 텀을 조금 길게 넣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당히 뜨기 귀찮을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뜨고 나서 결과물을 보면 되게 귀여워요. 되게 예쁘고 깔끔하고 딱 필요한 것만 있다라는 느낌의 그런 배색이니까 꼭 한번 떠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물은 제가 배색뜨기 정말 좋아요 하고 예전에도 많이 강추했던 실이에요. 떠났을 때 포실포실 기모감도 올라오고 그 기모가 올라오면 살짝 뭉그러지는 느낌이 예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랑 잘 어울리는 컬러들도 많이 가지고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는 기다린용이라는 작년이 아닌가? 올해인가? 올해 초인가? 기다린용이라는 배색 스웨터도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딱 배색 무늬를 넣고 나서 올라가서 이제 앞뒤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도 옷을 뜨다 보니까 앞면과 뒷면을 분리를 해서 이 끈이 들어가는 그 끈 부분, 밴드 부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끈을 따로 떠서 끈을 넣어주고 마무리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끈뜨기를 진짜 싫어해요. 대바늘로 뜨는 건 가장 많이 뜨는 거는 아이코드잖아요? 근데 아이코드 진짜 싫어하거든요. 너무 재미없어요, 아이코드.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저 끈뜨기가 싫어요. 없으면 그냥 울면서 아이코드 뜨러 갈게요 하고 인스타 피드에 올렸었는데, 역시 집단지성의 힘, 막 이렇게 불쌍한 저를 구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중사슬뜨기라는 방법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중사슬뜨기, 새우뜨기, 아이코드 기계, 이런 것들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댓글들이 많이 달려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코드 기계는 이미 이제 마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사서 뜨기에는 좀 그랬고, 그리고 새우뜨기 같은 경우는 새우뜨기는 저도 예전에 해봤을 때 약간 좀 더 도톰하게 나오는 그런 가방끈에 적당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파우치가 크기가 컸으면 새우뜨기도 괜찮았을 텐데 파우치 크기가 작아가지고 새우뜨기로 뜨면은 너무 이제 끈이 더 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새우뜨기 말고 이제 이중사슬뜨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중사슬뜨기로 금방금방 떠가지고 완성을 했어요. 이중사슬뜨기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중사슬뜨기는 제가 처음 해보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바늘 안 그래도 너무 안 해서 진짜 안 해가지고 거의 코바늘 바보가 됐는데 손이 막 이게 내 손인가 싶을 정도로 막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사슬뜨기가 사슬 하나 만들고 이 아랫실을 걸고 그리고 윗실을 가지고 끌고 나오는데 이 끌고 나올 때 자꾸 실이 이렇게 풀리면서 얘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잡아야 되고 또 걸고 끌고 가지고 나오고 이 실 컨트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얘를 딱 이렇게 힘을 줘서 올리고 걸고 끌고 나오고 올리고 걸고 끌고 나오고 올리고 걸고 끌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 게 이중사슬뜨기거든요. 근데 이 컨트롤이 잘 안 돼가지고 모양도 마음에 안 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만 보다 보니까 이 뜨는 요게 제가 배색뜨기를 할 때 잡는 실의 그 구조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한 손에다가 이 왼손에다가 배색뜨기를 할 때 대바늘로 이렇게 두 가닥을 한 손가락에 걸고 뜨거든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꼬리실이거든요. 이게 볼에 달려있는 실이고 얘를 이 바늘에 올려 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 있는 실을 이렇게 걸어서 끌고 가지고 나오는 거. 근데 여기 이제 이 텐션 조절이 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걸고 가지고 나오고 걸고 가지고 나오고 이게 더 뭐라 그러지? 잘 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던 짬밥이 있어서 배색뜨기를 하던 짬밥이 있어서 이게 컨트롤이 더 잘 되고 더 금방 되는 거죠. 지금 되게 아까 되게 허우적대는 것보다 좀 잘 뜨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떠서 끈을 되게 쉽게 금방 떴어요. 그래서 정말 알려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실 진짜 뜨기 싫어하는데 금방 떴고요. 금방 예쁘게 빠르게 원하는 크기로 잘 떴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실이 조금 들었어요.
배색실이랑 메인색실 이렇게 두 볼이 필요한데 이 두 볼 가지고서 한 몇 개 만들 수 있지? 그렇게 이제 메인색과 배색실 이렇게 한 볼씩 가지고서 그 실로만으로도 한 파우치 3개는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 있는 그런 패키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짜투리 실로도 충분히 뜨실 수 있어요. 배색실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 사용했어요. 배색실 같은 경우는 한 8m 정도만 사용을 해가지고 짜투리 있는 것들 지금도 한 요만큼 있는 짜투리 있거든요. 요걸로도 하나 뜰 수 있을 거예요. 요 정도만 있어도 배색 무늬 넣을 수 있어가지고 짜투리실 소진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젝트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12월 9일 기다려주세요. 패키지와 도안 함께 오픈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소개해드릴 거는 제가 요즘 뜨고 있는 겁니다. 거의 다 뜨기는 했는데요.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일을 해보고서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마무리가 되어간다. 지금 제가 이제 코가 많아져서 다 펼치지를 못하는데 얘는 우아한용 숄입니다. 우아한용 숄이고요. 우아한용 숄은 원래 2컬러예요. 그래서 메인색과 배색으로 번갈아가면서 섹션이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원톤으로 원컬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게 지금 가을 함트를 하고 있어요. 민용니트에서 가을 함트로 모든 도안, 제 도안 중에 모든 도안으로 함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함트였는데 우아한용 뜨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아한용 원톤으로 뜨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요 색깔, 딱 요 색깔, 요 연베이지 느낌의 원톤으로 우아한용을 뜨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거에 너무 뿅, 하트 뿅뿅 해버린 거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손민수 해야 돼. 따라 해야 돼 이러면서 이번에 지금 우아한용 원톤으로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근데 진짜 고급지고 무늬도 너무 잘 보이고 너무너무 이렇게 여기가 위거든요. 그래서 여기 3코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3코로 시작을 해서 점점 코를 늘려가서 지금 몇 코가 되었냐? 지금 한 410코 넘었을 거예요. 안 넘었나? 여튼 400호는 넘었습니다. 400호가 넘은 상태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제가 하루에 한 볼 뿌시기를 해가지고 한 4일, 5일 정도 걸렸거든요. 이번 주말에 신랑이 애들 데리고서 시댁에 가가지고 저 혼자 있어서 엄청 그냥 뜨개만 하루 종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2볼을 썼고요. 어제 2볼을 썼고 하루에 한 볼씩 써가지고 지금 한 5볼째인가 8볼째인가 그렇고요. 그래서 마지막 섹션이 총 6개 섹션이 있고 마무리 가터단이 있는데 지금 저는 마지막 6섹션, 섹션 6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 끝나면 이제 가터단으로 마무리해서 끝나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1섹션 1, 섹션 2, 섹션 3, 섹션 4, 섹션 5, 이제 섹션 6 들어갈 차례죠. 6번째 섹션을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아한용은 원래는 여기가 메인색, 배색, 메인색, 배색, 메인색 이렇게 해서 2가지 색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디자인이에요. 제가 지금 추워가지고 우아한용 숄 하고 있거든요. 이따 원작 보여드릴게요. 그런 건데 지금 한 가지 색깔로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정확하게 지금 쓰고 있는 실이 6볼째네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실은 카디프 캐시미어의 클래식 실이고요. 색상은 509번 실버 색상입니다. 요거고요. 그리고 한 볼에 25g이고 112m의 길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핑거링 정도의 굵기감인데 저는 그냥 원작이랑 똑같은 그 3mm 바늘을 사용을 해서 뜨고 있고요. 근데 막 엄청 막 성글어 보이고 그런 느낌은 아니죠. 막 구멍 숭숭 나 있고 뭐 그런 느낌은 아니죠. 확실히 성글기는 한데 원작보다.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그냥 시작을 했고요. 제가 요거보다 전에 요 캐시미어 클래식으로 다른 색깔이긴 하지만 메리아스 게이지를 냈었어요. 근데 저는 손이 느슨하다 보니까 게이지가 너무 느슨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을 점점 줄이면서 게이지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3.25까지 한 3.25까지 바늘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캐시미어 실을 원작 실로 사용하고 있는 작가분들의 게이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한 3.25 정도로 맞춰놓은 3.25에서 3.5 정도로 맞춰놓은 게이지를 4mm 바늘로 사용을 해서 그 정도 비슷한 게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손이 느슨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뜬 편물에 제가 이제 라벌리 많이 뒤지잖아요. 라벌리 같은 거 뜬 프로젝트들을 봤을 때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 색상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콜 그런 색상이거든요. 그거에 떴을 때 게이지로 떴을 때의 편물과 요 실버 색상으로 떴을 때 그런 게이지 편물의 그런 기모감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편물의 느낌의 차이가 좀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실로 작업을 하기에는 실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같은 색 실을 사서 작업을 하지 않고 요 실버라는 색상을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약간 기모감이 포실포실하게 올라오는 게 요 밝은 색상이 조금 더 포실포실하게 잘 올라온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요게 지금 3.5mm로 작업을 한 스와치거든요. 굉장히 성글어 보이죠? 3.5mm로 떴는데도. 그래서 너무 이제 성근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바늘을 줄여서 3.25mm랑 3mm까지 갔었구나. 3.25mm, 3mm 이렇게 작업을 한 스와치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3mm가 조금 타이트하고 좀 따뜻할 것 같은 느낌이고 3.25도 살짝 지금 뒤로 손 왔다 갔다 하는 거 살짝 보이죠? 그러니까 약간 느슨한 편물로 하고 싶다 하면은 3.25 정도로 쓸 것 같고 조금 요런 뒤에 비침 없이 뜨고 싶다 할 때는 이런 3mm를 사용할 것 같은 약간 그래서 너무 느슨하게 나와서 바늘을 저는 많이 줄였었고 근데 요 느낌이랑 요거는 두 개는 세탁을 해가지고 좀 더 포실포실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포실포실한 느낌이 들죠. 확 또 다른 것 같네. 근데 요 밝은 색깔이 또 세탁을 했을 때 밝아서 그런 건지 기모감이 확 포실포실한 느낌이 더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우아한용은 요 밝은색 염 베이지로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의 다 떴어요. 떠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 상태고 무늬도 근데 3mm로 떠서 제가 좀 고민을 하긴 했거든요. 떠보고 일단 3mm는 게이지 안 냈잖아요. 3mm로 떠보고 너무 많이 이게 좀 성글다 싶으면 풀어야지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서 이걸로 해도 되겠는데 하고서 쭉 진행을 하는데 괜찮은 거죠. 그래서 숄은 좀 약간 느슨하게 짜도 하늘하늘한 맛이 있어서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섹션 6번째 섹션을 뜨는데 6볼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다 하면 한 7볼 정도를 사용을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작은 제가 지금 하고 있었는데 요런 느낌이에요. 원작은 이렇게 DK 실을 사용해서 이 버지니아 얀의 DK 트위드 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색, 배색, 메인색, 배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무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색을 사용을 하는 프로젝트이고 이렇게 조금 더 실의 굵기감이 있어요. 떴을 때 여기 봤을 때도 굵기감이 채워진 느낌이 더 확실히 들죠. 얘는 그래도 살짝 비침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조직으로 떠지고 있고요. 그래서 무게감도 얘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고 얘는 가벼운 느낌으로 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완성 무게가 거의 한 400 정도가 돼요. DK로 뜬 거는. DK 트위드로 뜬 거는. 그리고 요거는 7볼이니까 25에 7볼 얼마예요? 175인가요? 그 정도로 200g이 한 안 될 것처럼 나올 것 같네요. 어쨌든 반 정도의 무게감이니까요. 크기는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쫙 펼쳐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워낙 지금 이 캐시미어 클래식의 게이지가 느슨한 편이어서 실은 훨씬 더 가늘기는 하지만 완성 크기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재밌게 뜨고 있어요. 오랜만에.
쇼를 떠서 조금 신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뜨고 있고, 요거 다음에는 아마 이제 봄비뇽,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란색 울모 헤어 그 봄비뇽을 싹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를 실을 지금 챔프로 바꿔서 한번 스와치를 냈었는데 그 스와치도 4mm로 뜬 게 조금 느슨하게 나와서 바늘을 하나 더 줄여서 3.75로 게이지를 한 번 더 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챔프도 느낌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원래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울 모헤어로 떴던 봄비뇽 스와치고요. 이게 좀 원작 느낌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확실히 좀 굵은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요게 챔프로 뜬 봄비뇽 스와치예요. 근데 요거 3mm로 떴는데 요거보다 작기는 한데 얘보다 얘가 더 작기는 한데 그래도 살짝 더 원작의 게이지보다 느슨한 것 같아가지고 또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진 않아서 얘는 그래도 아직 좀 성근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서 3.75로 한 번 더 게이지를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아한용 숄이 끝나면 챔프로 한 번 더 게이지 내서 봄비뇽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뜨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개는 끝났고요. 제가 최근에 소소하게 지른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귀엽죠? 너무 귀엽죠? 잔망루피 줄자 본 적 있으세요? 저 이번에 처음 봐가지고 진짜 보자마자 바로 질렀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바로 질렀고 이렇게 잔망루피라고 써있는 요거를 하면 줄자가 나옵니다. 뒤에 이렇게 버튼 있고요. 뭐 줄자가 특별하겠어요? 키링 이거 달려있고 잡아 빼면 나오는데 잔망루피가 너무 귀엽잖아요. 그죠? 너무 귀여워. 그래서 요거 하나 질렀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이소 가가지고 그냥 구경하다가 다이소는 그냥 구경하는 것도 재밌으니까 구경하다가 이걸 제가 어디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자석으로 된 클립함이에요. 이렇게 자석으로 된 클립함이에요. 그래서 이 마커를 달면 딱이겠다 싶어가지고 요거 그냥 이렇게 마커 넣어서 새로 마커통으로 쓰고 있어요. 돗바늘로 넣어놓고 이런 대신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마커들 있죠. 그런 것들은 여기 안 붙고 이런 뭐 피아노 줄로 된 이런 애들은 안 붙고 또 플라스틱 이런 애들도 안 붙고 근데 이렇게 쇠로 된 애들은 이렇게 닫았다가 열면 붙어서 올라와요. 좋죠? 자잘하게 이런 소소한 쇼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고 편한데 치명적으로 안 예뻐요. 그래서 1,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1,000원짜리인데 이거 안에 원래 들어있는 게 클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클립이 들어있고 이렇게 클립을 하나씩 꺼내 쓰는 그런 용도의 클립함인데 이 보고서 이제 자석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마커 달면 되겠다 싶어서 마커 넣으면 되겠다 싶어서 저는 마커 통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이번 지름은 이렇게 귀여운 2개를 질러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거는 이 정도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초대권 이벤트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초대권 이벤트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각각 진행을 할 거고요. 각 채널별로 10명씩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분을 추첨을 할 거고요. 각각 1인 1매씩 선물해 드리도록 할게요. 초대권은 모바일 초대권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각각의 채널이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응모하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응모하실 수 있고 인스타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채널에 제가 따로따로 공지를 올릴 거예요. 그 공지에 댓글로 이번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민용니트 부스 기대되는 기대평 남겨주시면 그 기대평 남겨주신 분들에게 번호 드리고 추첨해서 각각의 채널별로 블로그 10명, 인스타 10명,
유튜브 10명 이렇게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권 이벤트는 더보기란에 이벤트 게시글 연결해 놨으니까요.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추첨해서 초대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코리아 핸드메이드 페어, 제 부스 위치는 F30번이고요. 핸드메이드 페어 오시는 분들 꼭꼭 들려서 아는 척 많이 해주세요. 부스에 저 혼자 쓸쓸히 있겠지만 아는 척 많이 해주시면 그래도 4일 동안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페어 전에 또 제가 팟캐스트 이걸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음에 만나보도록 해요. 안녕.